네, 이어서 라이브 머니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이었죠. 주택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것도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약간 혼란스러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세입자들과 임대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머니톡 오늘 이 시간에는 전월세 계약 갱신을 위주로 또 살펴보고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좀 전에 네. 이렇게 보니까 맛있는 국수도 있고 그죠? 지중해 마을 모신 분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 맛과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임대차 3법에 있어서는 유익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유익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시선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유익한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임대차 3법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일단 이 세 가지 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굉장히 궁금하고 관심도 많은 게 2+2라고 해서 네. 2년 전세를 사시던 분이 이제 2년 연장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내용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실은 저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대료도 정할 수 있고 기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을 짧게 하고 싶겠죠. 그쵸. 임차인 빼서 좀 길게 하고 싶겠죠. 네. 그랬을 때 종전에는 계약자의 원칙에서 대부분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이사하자마자 또 이사를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어려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을 보장해 줬던 것이죠. 상당히 임차인의 보호가 됐지만 이것도 역시 학교 자녀들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들 견주어 봤을 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려보자 하는 요구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임대차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기존의 2년을 마치더라도 또 한 번 더 2년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은 실은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뭐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문자와 이메일도 좋아요. 그렇지만 재판은 결국 무슨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재판은 증거 싸움이 될 것 싸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구두로 했어도 말로 했어도 증거가 없으면은 믿질 않죠, 판사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들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서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훨씬 명확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 분들은 계약을 이제 2년 맺고 연장을 하고 싶은데 2년이 다 돼갈 때쯤에 2년 계약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만약 늘리길 원한다면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시점이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아무리 2년 더 살고 싶어도 기간을 놓치면 의미가 하나도 예.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2개월로 바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반드시 갱신을 하겠다 하는 요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고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면은 설사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에서 2월, 6개월에서 1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전세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갱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2개월이라 했다면 네. 6개월부터 2개월이라면은 6월 30일이 2개월 전은 4월 30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4월 30일 0시부터 0시까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네. 4월 29일 자정까지. 24시 자정까지. 그리고 만 1개월 전까지 이제 옛날 법에 의해서 1개월 전까지 한다면은 실은 이제 5월 29일 24시 또는 5월 30일 0시까지 통지가 돼야 되고 이 통지는 반드시 도달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네.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꼭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시기 놓치면 네.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뭐 이제 전세를 구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뭐 문제 없겠지만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네. 불안하기도 맞아요. 하시고요. 그래서 입법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체결됐던 임대차 계약에도 새롭게 바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구관계 적용이 안 되는 옛날 임대차도 새로운 임대차가 적용되는 그런 관계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제로 분쟁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의해야 될 케이스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임대인이 만약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때 임차인 입장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두 가족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 맞아요.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법은 임차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단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는 제3자도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죠. 네. 새로운 임차인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부칙에서 경과 규정으로 요때만큼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법 시행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제3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럼 네. 여기서 당시 그 법 시행 당시에 이미 4년 이상 거주 중이었으면 이때는 오.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4년이란 말에 꽂혀 있어가지고서는 네. 4년이 상한수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하고 잘 돼서 20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10번 연장해서 네. 합의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나 그럼 갱신 요구권 한 번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2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6년. 최소 4년이 보장된다는 의미겠죠. 단, 이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사용할 수는 없고 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만 살고서도 2년 더 살 수 있어요. 네, 2년 살고서도 한 번 쓰면은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4년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 번은 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시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연장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서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묵시기가 좀 어렵죠. 네. 쉽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닌데요. 법적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개념과 묵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것은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묵시적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런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도 연장하겠다 하지 않겠다. 또 임차인도 더 살겠다 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때는 기간 끝나고서 한 번 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네. 이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그 기간 내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좀 해지할 수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이미 약속을 한 거고 네. 한 번 또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걸 믿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성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중에 이사 간다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비록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할지라도 1년 뒤든 1년 6개월 뒤든 언제든지 편의에 따라서 난 그만 살겠다.
그것을 법률 용어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을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사했다 하면은 3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그 3개월 뒤에 임대차 관계는 종료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사했는데 3개월 뒤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3개월 동안의 임차, 월세 차임은 누가 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그래야 되겠죠.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로스쿨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3개월분의 차임, 월세라고 하죠? 네. 그거는 임차인이 예.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에 나가기로 했는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계속 번복을 해야 될 경우에 예.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성이죠. 네.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임대인도 이걸 또 믿었을 텐데 나간다는 네. 말을. 기본적으로는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나가기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네. 사전에 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과 2개월 사이 또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다시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2년을 더 연장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세입자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거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연장하겠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갱신 요구권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렇죠. 제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갱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죠. 갱신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임대인 보호가 너무너무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우리 법에서는 법정, 즉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네. 우리 그 화면 보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번에 걸쳐서 차임은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거겠죠. 연체. 약속도 안 지킨 것이고 또 임대차 목적물을 관리하면서 소홀해서 멸실, 무너졌다든가 파괴됐을 수도 있죠. 그죠?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임대인 동의 없이 함부로 전월세를 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갱신 거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가 이제는 들어와서 살겠다. 실제 거주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가 되고 더 이상 2년 연장이 되지는 않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직접 와서 살겠다. 맞아요. 이 세입자가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정 기간에 집주인이 거주하다가 바로 또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들어와 살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비워두다가 또 3자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속은 기분이겠죠? 이거 뭐야?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해서 내가 그 행사할 수 없었고 나왔는데. 나도 나가겠고 나도 이제 임대료 더 많이 올려줘야 되고 새로운 또 임차 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화도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일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하고서 또는 직계 존속이라든가 직계 비속에 살겠다고 해서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살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3자에게 임대는 안 했지만 네. 자기가 살지 않을 수도 있죠. 그쵸. 쉽게 말하면 공실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역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단 제3자에게 임대를 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실로 놔뒀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일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오, 그렇구나. 전월세 갱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월세 상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상한 제한 5% 언제 적용이 되고 임대인 요구하면 무조건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 제도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네. 예를 들면 2년을 체결했는데 1년이 지났어 보니까 경제 사정이 너무 변동이 돼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도 있고 쌀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5%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때 너무 많이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올리되 5%를 넘어갈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언제 적용되냐면 임대차 도중에 올릴 때라든가 아니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2년 연장됐을 때 그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올랐다. 월세도 올랐다. 근데 옛날랑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법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5%까지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는 더 올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입법 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 임대인이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그러면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증액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임대인도 기본적으로는요 5% 범위 내에서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 스스로가 네네.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5%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3%로 정할 수도 있고 네. 4%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는 올릴 수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임차인의 합의가 전제돼야 돼요. 합의. 만약에 임차인이 나 그건 못 올려주겠다. 내가 알아보니까 3% 올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더 내려가야 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땐 기본적으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든가 아니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소액사건 심파법의 적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이 5%를 벗어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 싶은데요. 만약 있다면 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5%를 정해놨는데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10%를 할 수도 있을 네. 것이고 네. 또 나는 싫은데 임대인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5%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한 경우 있죠. 네. 그럴 때는 비록 당사자가 합의해서 10%로 정했다 할지라도 5%를 초과하는 나머지 5%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5%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또 이미 지급했다. 법을 잘 몰라서 2%권을 못 보고서 지급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일종의 부당이득이라는 반환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5% 상해 부분만큼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당사자가 합의해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연장하자. 라고 해서 한 경우라면 그때는 5%에 상관없이 10%, 20%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는 무엇이다? 계약이다. 계약에는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재계약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를 넘는다 할지라도 5%를 넘는다 할지라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유익합니다. 네. 이해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또 상한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봤고요. 그렇죠. 또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이 되잖아요. 이것도 네.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월세 신고제들은 아직은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한 4개월 정도, 3개월 남았나요? 네.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같은 관할 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신고하냐면 임대차 체결 내용이죠. 임대차 기간은 얼마고 누구랑 체결했고 월세는 얼마로 하기로 했고 전세 보조금은 얼마로 하기로 했고 하는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소득 탄로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또 하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전에는 우리 이런 것이 확정일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네. 주택도 인도받아서 들어가서 살면은 대항력도 생긴다.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 우선 변제력이 있다더라. 경매 절차에서 보호된다더라. 하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임차인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강화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도입되는 거다 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은요, 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리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도 실은 세세하게 검토해보지 않고서는 임대차 보호 3법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나마 우리 대전 MBC로 인해서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텐데요. 네. 그래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국에 많은 상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요. 상담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상담을 해주고요. 분쟁 처리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우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에서도 무료로 어허. 상담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다면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우리 지원 박사님께서 해드리기도 하고 변호사님께서 협업해서 해주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상담과 확인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여주신 그 전화번호들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메모도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한 분 만나서 저희 질문, 시청자 질문에도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질문 해야 되는데요. 박형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전세 세입자입니다. 네. 내년이 만기고 남편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제 이름으로 새로 같은 집을 계약하는 경우 네. 세입자 구성원이 같은데 이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그런 경우에는 할수 아직 있을까요?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아직 판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처럼 부근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오늘- 판례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라이브 머니톡 시간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네.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 드리죠? 네, 샵 297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